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대한 리뷰와 예상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드라마에 대한 간략히 알아볼까요?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속았수다는 반항기 가득한 오해순과 묵묵하고 성실한 양관식,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고 갈등하면서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그려지죠.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난, 가족, 사랑, 꿈, 그리고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같은 말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서로에게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고생에 대한 인정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 제목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도 흥미로운데요. 원래 When Life Gives You Lemons,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줄 때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레몬 대신 제주 특산물인 귤, 텐저린즈를 넣어 변형한 겁니다. 결국 이 제목에는 삶이 어떤 시련을 주든 받아들이고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해수는 성격이 참 강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유망진 알감자 같은 캐릭터죠. 반항심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겁도 많고 여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항할 때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애순이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지만 꿈만큼은 확실합니다. 시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자기만의 글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진지한 건 아니고 울 때는 제대로 울고 웃을 때는 제주 바다까지 울려 퍼질 만큼 크게 웃는 감정 표현 확실한 캐릭터죠. 세상의 벽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애순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지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양관식은 정말 무쇠 같은 사람이에요. 말수도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죠. 하지만 그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애는 정말 서툴러요. 애순이가 웃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울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어딘가 귀엽기까지 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애순이 곁을 지키고 묵묵히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이죠. 관식이는 애순이 살아가는 길목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순이 갈 길을 헤매고 있으면 핸들을 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애순이가 멈칫거리면 가끔은 대신 엑셀을 밟아주기도 하죠.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애순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 그게 바로 관식이에요. 이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1화부터 4화까지 줄거리를 간단히 알아보죠. 이야기는 현재 70대가 되신 오해수님이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를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면은 애수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죠. 애수님의 엄마 전광래님은 아주 억척스러운 해녀셨어요. 다른 해녀들이 다 올라와도 끝까지 물질을 멈추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그런 광래님을 보거라고 부르며 강한 성격을 인정했지만 딸 애수님에게도 차갑고 거리를 두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애수님을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광래님의 첫 남편분이 세상을 떠난 후 광래님은 연병철님과 재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애수님을 직접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수님은 형편이 좀 나은 친가에서 자라며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백일장에서 엄마를 위한 시를 써서 부장원을 받게 되면서 광래님은 애수님을 직접 데려오기로 결심하세요. 드디어 애수님과 엄마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애수님은 새로운 현실과 부딪히게 되죠. 학교에서 급장 선거에 나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부급장으로 밀려나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돈과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거든요. 이걸 본 광래님은 애수님을 위해 선생님께 촌지를 건네지만
이건 씁쓸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래님은 병을 얻고 결국 숨을 거두세요. 광래님은 마지막으로 애순님에게 작은아버지에게 가서 살아야 한다. 고 유언을 남기시죠. 하지만 애순님은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냥 집에 남게 되고 그 이후로는 계부병철님이 점점 애순님에게 집안일을 떠넘기며 그녀를 가둬두려 하세요. 결국 애순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가족을 돌보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시장에서 양배추를 팔며 생활을 이어가지만 애순님 곁에는 항상 양관식 님이 있었어요. 관식님은 애순님을 보살피고 도와주지만 그의 할머니는 애순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결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애순님은 관식님에게 필요 없다며 화를 내고 달아나세요. 시간이 흘러 애순님과 관식님은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무서워했던 애순님은 나는 절대 바다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 고 다짐해요. 애순님은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고 엄마도 바다에서 물질하다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순님 곁에는 언제나 관식님이 있었어요. 관식님은 애순님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유채꽃밭을 거닐며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관식님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애정을 드러내지만 선뜻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답답했던 애순님 앞에서 결국 관식님이 먼저 입을 맞추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순님의 집안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계부병철님은 애순님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그녀가 어렵게 번 돈마저 가로채죠. 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애순님은 작은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오히려 애순님에게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보내라고 말해요. 결국 애순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식님을 찾아가 이제부터 오빠 집에서 살겠다고 선언해요. 관식님은 애순님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하지만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죠. 결국 두 사람은 가출을 감행합니다. 관식님은 집에서 금부치를 챙기고 애순님은 새엄마의 물건을 훔쳐 함께 제주도를 떠나요.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특히 여관에서 사기를 당하며 모든 돈과 짐을 잃게 됩니다. 부산에서 여관 주인 부부의 사기에 걸려 전 재산을 잃은 두 사람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요. 관식님의 어머니 권계옥님은 아들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지만 첫마디는 가방은 폐물은 금개구리는 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이미 전과 시범이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덕분에 관식님과 애순님은 짐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애순님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애순님이 무단가출과 풍기문란을 이유로 퇴학을 당했고 같은 행동을 한 관식님은 남자라는 이유로 정학 처분만 받아요. 애순님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교과서를 불태우며 대학교에 가려던 꿈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죠. 이 와중에 관식님의 어머니는 애순님을 따로 불러 관식이가 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가 떠나라고 설득해요. 애순님은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 관식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어요.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산다며 관식님이 끼워준 반지도 유채밭에 던져버리죠. 관식님은 애순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지만 결국 그녀를 위해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해요. 관식님이 탄 배가 출항하고 애순님은 뒤늦게 후회하며 항구로 달려가요.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애순님의 절규가 들린 관식님은 결국 바다로 뛰어내리죠. 관식님은 헤엄쳐 애순님에게 돌아오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권계옥님과 시할머니의 구박 속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금명을 해녀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것에 화가 난 애순님은 관식님과 금명을 데리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관식님은 가족을 위해 위험한 오징어 배를 타게 돼요.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은 과거 애순님과 선을 봤던 산길님이었고 그는 관식님을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해요. 애순님은 이를 참지 못하고 항구로 가서 관식님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1화에서 4화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막은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이 등장할까요? 관식의 부상과 애순의 결단. 관식은 배를 타고 생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무자비했고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어느 날 거친 파도 속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결국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관식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계는 애순의 몫이 되죠. 오랜 고민 끝에 애순은 어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릴 적 엄마 광래를 통해 해녀들의 삶을 보아왔지만 직접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해녀 어멍들은 내 애미 광래도 물질하다 순병 얻어갔다며 걱정했지만 애순은 해녀가 되는 대신 어촌시장에서 해산물을 팔며 돈을 벌기로 하죠. 어촌계의 변화와 애순의 도전. 장사 경험이 없었던 애순은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손님들에게 휘둘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사에 익숙해졌고 결국 능숙한 상인으로 성장하겠죠. 특히 해녀 어멍들과 연합하여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촌계 선거가 다가오는데 기존의 어촌계는 남성들이 독점하는 자리였는데 애순은 처음엔 부계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 운영 방식의 문제를 파헤치던 중 계장의 비리를 밝혀내면서 결국 정식으로 계장으로 승진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을의 변화와 함께 애순은 제주도 여성 어촌계 최초의 계장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양금명의 성장과 애순의 변화. 시간이 흐르고 애순과 관식의 딸 양금명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금명은 학업에 매진했고 마침내 육지로 떠나게 된 것이죠. 금명의 대학 진학은 애순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남겨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애순에게 아이들이 하나둘씩 독립해 나가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요. 이제 그녀도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을 느낄 거예요. 거센 태풍과 관식의 실종. 어느 날 제주도에 강력한 태풍이 예상되어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고 바다는 사나운 파도로 요동치는데 애순은 불안한 예감에 관식에게 배를 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관식은 가족을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한다며 떠난다. 그날 밤 폭풍우가 더욱 거세졌고 시간이 지나도 관식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애순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항구로 나갔지만 관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며칠 동안 관식의 행방은 묘연했고 살아있는지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생환을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마을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젖은 옷을 걸친 채 지친 몸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관식이었어요. 애순은 그를 발견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관식은 이전과 같지 않았는데 그는 다리를 다쳐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관식이 받은 상처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깊게 남아있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애순과 관식. 관식이 무사히 돌아온 후 애순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돌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어촌계를 이끌어가는 계장으로서 마을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자신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기로 합니다. 관식 또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죠. 비록 몸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순은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그녀가 엄마 광래를 바라보던 그 바다. 여전히 푸르지만 이제는 그녀가 그 바다를 마주하고 이끌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애순과 관식,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겠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되는 폭삭소가수다.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삭소가수다 1막의 내용을 알아보고 2막의 예상 줄거리도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전개가 펼쳐지는 2막. 애순과 관식의 새로운 도전, 거센 태풍 속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막 많이 봐주세요.